스타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4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태풍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또 관련해서 또 LH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라는 용어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광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송창영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대학원 또 방재안전학과에 계시기 때문에 태풍과 또 지금 폭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태풍 얘기 잠깐 얘기하죠. 네. 예, 카눈이 지금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는데 속도도 느립니다. 네. 예,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와 또 어느 정도로 좀 강우가 좀 예상될까요? 글쎄 지금 현재 순간 풍속이 35m/s예요. 초속으로. 네. 여기 아마 한 중에서 상 정도 태풍 지금까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 속도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그 태풍 중에서 약 한 시간당 한 22m, 한 22km 정도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반도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태풍이 우리나라의 지형학적인 특성상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쪽으로 살짝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딱 우측에서 딱 버티고 있어서 그대로 수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태풍의 핵에 항상 우리가 우측을 우리 북쪽으로 봤었을 때 위험 반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좌측을 우리가 가항 반경이라고 합니다. 위험 반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태풍의 그 바람 속도 그 방향과 그다음에 편수풍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주마가편식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 때문에 더 강하고 풍속도 더 강하고 강우량도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동 지역 쪽에서 우측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우리는 충청도 한 가운데에서 좌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뭐 아예 안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측을 위험 반경이라고 하고 좌측을 가항 반경이라고 했는데 가항 반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옛날 우리 선인들이 만들어놓은 용어인데 결국은 그만큼 태풍의 핵에서 왼쪽은 조금 더 위험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례적으로 태풍은 항상 그 동해 쪽으로 비껴나가든가 아니면 서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는데 이번에는 정통으로 지금 내륙을 관통을 합니다. 한반도를. 저는 지금 현재 이 태풍의 고비가 오늘 오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풍 그 기상청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데 충청도를 지나서 중 정도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오전만 조금 긴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태풍이 세력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증기나 그 바다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내륙으로 들어오면 올라올수록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이제 수증기도 좀 적어지고 또 우리 지표면의 마찰에 의해서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자,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뉴스탠바이에서 이다솔 캐스터와 함께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없을 무자 보량자니까 보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 네. 그 우리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그렇죠. 위에다 올려놓는 보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이걸 우리가 슬래브라고 하거든요. 앉아 있는 이 바닥을 슬래브라고 하는데 그 슬래브의 하중을
보가 받고 그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고 그 기둥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좋아하는 호박떡 한 접시가 이렇게 있을 때 잘 익은 네. 그 호박떡 한 접시를 밑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열십자로 교차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수직으로 교차되는 점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는 잘 익은 호박떡 한 접시를 열십자로 나무 젓가락을 대지 않고 그냥 한 가운데다가 나무 젓가락을 세우는 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둥만. 나무 젓가락이 뚫고 올라오고 하겠죠. 예. 열십자 예. 나무 젓가락이 없으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그 기둥이 호박떡을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펀칭 쉐어, 우리말로 뚫림 전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이 교차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무 젓가락을 세우기 때문에 네. 이걸 뚫고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뚫림 전단이 심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보가 없는 대신에 전단 보강 철근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단 보강 철근을 넣지 않고 설계의 일부 누락 그리고 실제로 설계는 또 되어 있는데 시공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누락과 미시공이 이번에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올 4월 29일 날 밤 11시에 이미 그 지어져 있는 지하 주차장 2개층이 약 1289제곱미터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붕괴된 곳이 검단 인천 아파트. 네, 인천의 검단 아파트. 예. 지땡땡 아파트죠. 예. 네. 인천에 있는 검단에 있는 네. 한 아파트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지만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좀 섬뜩한데요. 네. 어떤 면에서 선택한가요? 이게 아파트라는 게 위로 산에만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하중을 기둥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시루떡을 계속해서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맞는데 네.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지금 밑에가 있고 옆에가 있고 지하 주차장 옆에가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 아파트는? 네, 검단 그 아파트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위에 그대로 아파트가 있고 그 밑에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은 옆에가 있습니다. 다행이네. 예.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명단이 나왔어요. 명단이. 네. 예, 뭐 파주, 운정, 남양주, 뭐 음성, 뭐 공주, 월송. 네네네. 여기는 그 구조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따로 일부는 지하 주차장 따로? 그 중에서 일부는 아파트도 무량판이었고 어떤 것은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이 별개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이 같이 있는 경우에 무량판에다가 철근이 누락됐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전체 중에서 한 300여 군데 중에서 15군데가 지금 무량판 구조에서 일부 설계와 시공에서 철근이 지금 누락 혹은 미시공됐다라고 하니까요. 네. 이제 그 LH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그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철근이 방금 얘기했던 전단 보강 철근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계도 일부 누락되고 미시공도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철근이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철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20여 년 동안 이쪽 분야에 있지만 그런 전단 보강 철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 재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뺐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광주에도 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해당 아파트. 선운 이주구의 땡땡 아파트인데 그 이제 606세대 임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건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미 완공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시공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행이네. 네. 이제 지금 보강하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너무 또 이걸 침소봉대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그 건설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문제는
외국에 가면은 엄청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국내만 오면 부실공사에 하자에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제대로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철루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을 우리나라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요. 지금 무량판 하고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이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 거기가 버주 두바이라고 옛날에는 두바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데 네. 그게 높이가 163층이고 높이가 828m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인데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에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골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장판 구조였다면 왜 우리나라의 지금 무장판 구조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공학적으로. 물론 이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인데 거기 그 콘크리트는 90메가파스칼로 한 3배 정도 콘크리트가 좀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거기 현장에 공사할 때 골조공사가 한참 올라갈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제가 실제로 아랍에미리트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콘크리트 품질 관리도 좋고 균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짓고 교량 터널 무슨 원전 뭐 수조 원짜리 뭐 공사를 수주했어요 하는 그러한 초인류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들이 일군 업체들이 어떻게 한국에만 오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그냥 부실 공사 이거는 우리나라의 건설 생태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정말 그 어떤 강한 책임과 권한 어떤 일벌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정말 맛있는 배가 뭐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심으면은 그냥 돌배 되듯이 우리나라의 그 토양 생태계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무량판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강도나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이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을 설계도 잘 해야 되고 철근 설계를 하는데 요즘에 그 구조 설계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하중의 조건에 맞춰서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구조물의 단면이라든가 이 설계하는 것이 전부 수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3D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장시간 동안 계산해야 되고 뭐 날새기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우리 건축 학도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죠. 힘드니까 좀 더 쉬운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저는 아시다시피 애가 셋인데 네. 지금 애들 전부 큰애하고 둘째 잘 제가 좋게 얘기하면 설득하겠고 나쁘게 얘기하면 꼬셔가지고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네, 현장으로 가라. 아니, 건축 구조로. 네.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래에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그것을 해야죠 사회에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구조 설계를 또 했다 손 치더라도 시공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리도 하고. 그 관리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물론 차후적으로 시공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2층에 철근 배근 할 것을 3층에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층마다 철근 조건이 틀린데 도면을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도면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자가 고령화가 되고 외국인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지금 통계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15%로 봅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면 95%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제 현실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면을 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네. 야, 이거 다른 얘기네, 이게 지금. 아니, 이제 이건 솔직한 얘기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무량판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네.
거기 안에서 철근이 누락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철근이 누락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도면대로 안 하고 네. 설계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네. 근데 그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 못하는 도면을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면 판독도 못하고 한국 현장 소장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소통도 안 되고. 되고. 자, 그런 이런 건설 생태계의 문제점을 알면 기존의 과거에 거의 뭐 90% 100%의 한국 기술자들이 젊은 층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게 자, 이런 생태계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감리. 작동이 되어줘야 됩니다. 감리를 쉽게 표현해 하면은 주시면 설계 도면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돈을 내잖아요. 네. 그 돈의 일부에 그 감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러면 돈을 돈 내는 중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빈 아나운서 대신해서 설계 도면이 제대로 돼 있는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매우 눈으로 어떤 정말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걸 지적해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감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지만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고 뭔가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건설도 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크로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작년에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도 감리가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있는데 현장에 올라가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이 감리가 사회 안전 시스템이 이게 작동을 안 한 거죠. 일단은 뭐 정리를 하면 네. 방금 이제 뭐 너무 쉽게 잘 얘기해 주셔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빨리 됐을 것 같고요. 제일 걱정은 이제 선운지구에 그 해당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 보강공사하면 네. 아무 문제 없다. 네. 근데 그 보강공사도 감리가 철저하게 설계도대로 됐는지 또 시공할 때도 설계도대로 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이제 지금 후속 조치로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원에서 지금 그걸 매우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저 역시도 최근에 광주시하고 광산구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장을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네.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그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민형사상 지리한 법적 싸움도 아마 할 것 같고 그리고 건설회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크레디트 신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아파트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건축학부의 송창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